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학입니다. 2022년 5월 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속도가 빠르면은 유튜브 재생 속도를 0.7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5월 4일 수요일 날 이제 상승했던 종목의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보복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 대통령명으로 내가지고 그중 플라스틱 원재료인 나프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DC 네트워크와 1조 원 이상의 5G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5G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고, 다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농경지 지뢰를 매설했다라는 소식에 지뢰 제거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지뢰 제거 테마가 상승을 하고 플라스틱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의 보복 경제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복 경제를 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을 금지를 하게 되었는데, 보복 제재 수혜를 받는 업종과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구체적인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고, 그 중에 한국 기업이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주가 이제 상승한 이유는 사실 이것과 뭐 연관돼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14여 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나프타라는 것은 플라스틱과 섬유 등의 원료가 되는 원자재입니다. 이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고, 또 섬유에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나중에 섬유 관련주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상한가를 가고 코오롱 플라스틱, GNC 에너지, 세우글로벌이 차례대로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에코플라스틱이 상한가를 가면서 얘가 지금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그 왼쪽에는 주봉이고 오른쪽은 일봉입니다. 일단 플라스틱 관련된 이 종목에 제가 이제 주요 저항대나 지지 구간을 좀 선으로 한번 그어봤는데요. 이런 지지를 받았던 구간과 여기 저항을 받았던 구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넘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이런 저항 구간을 넘어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 갭이 뜬 상태에서 이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플라스틱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일 이 저항대, 제가 선을 그었던 이 저항 구간 뭐 4,700원 여기를 이제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간 일단 이번에 나온 상한가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코플라스틱은 중요한 자리는 저는 일단 4,700원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일단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주봉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에코플라스틱이랑 코오롱 플라스틱 주봉을 보고 이야기하면은 그동안에 이 11선을 넘지 못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뭐 전쟁 이슈를 가 나오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11선을 안착을 하고 다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20주선을 돌파를 하면서 그 뒤에는 이 20주선을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온 뒤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이 앞에서 조금씩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얘도 똑같이 에코플라스틱도 10주선을 그동안 넘지 못했다가 최근에 20주선까지 아예 돌파를 하면서 20주선 위에서 상한가가 나와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한 번에 이런 상한가 파동으로서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구간을 이제 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이야기하면은, 뭐든지 이런 저항대가 존재를 했을 때 이 저항을 넘기 위해서는 그 당일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당일 상승할 수 있는 상승률은 30% 이 상한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종목이 여기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한 예를 들어 이 오늘의 시가가 2,900원인데 2,900원에서 시작을 할 게 아니라 차트를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든지 하는 미리 사전 작업을 거친 뒤에 예를 들어 한 4,3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시가가 4,300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가격은 4,230원이 되면서 한 이 구간이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까 제가 선을 그었던 이런 저항,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다라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게 좀 돌파가 나왔구나. 그래도 이런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
얘가 음봉으로서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습에서는 이런 2,9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지만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했던 이런 3,700원을 그 거의 턱걸이로 뚫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또 음봉이 나오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중요한 뭐 지지 구간이나 저항 구간이 있으면은 이런 그런 구간을 두드릴 때, 그러니까 넘으려고 할 때 이 스타트 지점이 어디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10km라고 하면은 이 단거리 선수,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왔던 거는 뭐 단거리 선수들이 그냥 빨리 주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도달을 한 건데 10km를 도달을 한 건데, 근데 이제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에는 42km를 완주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천천히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계단을 밟아가면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거리를 좁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완주를 하면서 결국 목표는 10km였지만 마라톤 선수는 20km, 30km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는 이 스타트 지점이 이런 바닥 구간, 낮은 구간에서 어거지로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서 내일 움직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 얘는 원래 유가로 제가 엮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으로 엮여가지고 상승을 했고, 세우글로벌은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슈로 해가지고 엮였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세림이라는 종목과 MPK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이 미국 DC 네트워크와 1조 원 이상의 5G 장비 공급 계약 체결에 우리나라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DC 네트워크는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 5G 가상화 기지국과 다중 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라디오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의 장비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독자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1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5G 통신망을 구축하려면은 그만큼의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G 종목들이 좀 요즘에 잠잠하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연관되어 있는 5G 기업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이 5G 그리고 6G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어차피 나중에 지났을 때 자율주행차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될 텐데,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이 5G, 이 네트워크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100% 자동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네트워크가 만약 끊기게 되고 아니면 속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면은 자율주행차를 타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세대 기술을 위해서는 이런 5G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철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산업의 쌀이었다라고 하면은 5G가 이제 다음 4차 산업에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FR텍이 상한가를 갖고 이루온과 다산네트워크스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FR텍 그동안에 이제 역배열로 주봉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주황색, 노란색 선인 20주선을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한 번에 이제 주봉을 넘어준 그런 모습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갑자기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은 일봉으로 빠지면은 주봉에서도 똑같이 이런 윗꼬리 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5G는 그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그러니까 이게 역배열, 그동안에 이런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는 놓되 그렇게 단기간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루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주봉에서 예전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후보 시절 그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슈로도 한번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가 그나마 이제 FR텍보다는 꽤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닥권에서 좀 몇 달 동안 이런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든 뒤에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이 20주선을 넘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너무 이제 이런 역배열이었고 최근에 이제 살짝 20주선 위에 올려놨지만 일단 5G 쪽으로는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낮은 구간, 그러니까 역배열인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간 매매하기에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농경지에 지뢰 매설 소식에 지뢰 제거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위우에서 퇴각을 하면서 농경지에 지뢰를 매설한 뒤에 그대로 떠나면서 인명피해와 전 세계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전후 재건을 요청을 한 상태고,
이 지뢰 제거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일단 퍼스텍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로봇을 연구한 그런 사실이 있고, 전에 이제 DMZ 지뢰 제거 테마주로 분류돼서 움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5월 20일 그리고 22일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주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이 판문점과 그다음에 DMZ를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이쪽을 첫 번째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판문점 이 DMZ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퍼스텍이 그것과 연관돼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로봇주가 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퍼스텍을 잠깐 보면은 단기간은 좀 높습니다. 단기간에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5,200원 이런 자리를 이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고서 내려온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 수요일만 따지고 봤을 때 갭을 띄워놓고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온 모습 자체는 그래도 다시 한번 돈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구간 안에서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구간이든지 이런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구간이 아니라 이런 이 하락을 해가지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슈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DMZ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교황이 5월 9일 날에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전쟁 종료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후 재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퍼스텍이 더 수혜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일단 퍼스텍을 볼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안 잡습니다. 그냥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수요일에 들어온 이런 거래대금이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로는 코드네이처랑 부산주공, 기산텔레콤이 있는데,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 전에 1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지난달 10일 공시 번복에 따라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 자체는 상한가를 갔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주공에서 수소 엔진 트럭의 브레이크 부품을 양산한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수소 관련된 이슈도 엮였고, 최근에 이제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좀 크게 했는데 그것과도 엮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기산텔레콤이 이 UAM 상용화에 따라서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코드네이처 그냥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재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부산주공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뭐 농기계 관련이든지 수소 관련, 수소 트럭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좀 했고, 얘도 뭐 상승을 했는데 그냥 움직임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자체가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뭐 오전에 고점 구간에서 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한가를 가려고 하다가도 상한가를 안 만들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그 세력의 특징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매집을 하는 차원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하는 것들은 뭐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앞에서 상한가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팁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상한가를 언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상한가를 만든 적이 있느냐를 보면서 이 종목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게 상한가를 좀 만든 흔적들은 좀 존재를 하는데, 이게 혹시 부산산업인가요? 부산산업은 따로 있네요. 예전에 그 이제 대북 철도주로 엮여서 간 종목인가 했습니다. 아무튼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근데 일단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갔고, 근데 아직까지 1,000원 밑이기도 해가지고 그냥 매매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은 이제 최근에 UAM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고, 대장은 또 베셀이랑 5% 왔다 갔다 하면서 대장이 좀 바뀌던데, 그냥 이 베셀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좀 높은 구간이니까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기산텔레콤이 그냥 오늘 개별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인데, 근데 대장은 베셀 아니면 5%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그나마 대장의 모습이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대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이제 뭐 2등주, 3등주, 이거는 3등주인데 3등주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대성에너지랑 SH에너지화학이 하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 고려산업, 대주산업,
SI 리소스 하락, 대동기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헝가리 총리가 교황한테 이 러시아 5월 9일 날 전쟁 끝낼 계획이라고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일단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천연가스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 전장이 끝나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련주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 선물을 봤을 때 지금 천연가스 이게 선물입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5월 9일 날 진짜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전쟁을 그만두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아마도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도 이게 상승 추세로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천연가스 한번 가격이 상승한 이런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좀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정에 그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졌던 일단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이 천연가스 관련된 뭐 LNG 관관이든지 LNG 선들을 돋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산업, 대주산업, SI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곡물주로 엮여가지고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